네,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고민 이 두 분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체크인스탁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정혜 회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아침에 이 뉴스 필터링 그리고 또 돈 되는 뉴스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다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보셨을 텐데 두 분의 크로스 체크. 먼저 스페이스X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에 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벤트였는데 다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후폭풍이 다소 있을 것 같죠.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이 이 개인 쪽 물량을 못 받아가지고 이 참여했던 공모청약에 참여했던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운용사에서도 이 ETF에 담기로 했는데 못 담게 되니까 이 부분도 뭔가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민준 전문가님은 앞서서 이 스페이스X 상장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몇몇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미래에셋증권도 있던 걸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앞으로 우주항공 투자하면은 괜찮을 것 같으면서도 이번에 이 공모청약에서 물량을 받지를 못해서 이에 따른 노이즈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는 것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산업의 가치는 뭐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유망 업종이죠. 뭐 스페이스X가 잘할 건지 못할 건지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공모청약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운용사들 좀 신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관사가 이제 주고 말고는 그들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한 주도 못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는 누구도 못했죠. 맞아요. 이건 좀 너무 좀 체면을 구긴 것 같고요. 한투하고 지금 한국투자신탁하고 이 미래에셋인데 물론 뭐 기사들 원문을 좀 보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못 받을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분명히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ETF가 상장되고 나서 공모청약을 통해서 급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격이 아닌 접근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지금 뚜껑 열어보니 그게 아니죠. 티커 좀 보시면 티커가 SPCX, 스페이스X인데 제가 캔들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거는 흥행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145불도 넘어갔고 장중에 176불까지 갔고 종가가 160불 마감됐으니까 뭐 흥행은 분명히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냐라는 국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스페이스X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해 충돌 소지의 문제는 뭐 금감원에서 조사할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조금 체면을 구겼다. 뭐 이 정도로 끝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재료가 얼마만큼 선반영되어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이 주제를 한번 준비했고 이사님도 한번 코멘트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수주 계약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그 기업들이야.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는지 체크포인트로 가져가면 될 일이고 단지 뭐 지분을 갖고 있었다라든지 주가의 비리 선반영된 기업들은 이것이 다시 한번 이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다시 모멘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데 지금 LXT에서만 보자고 하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밑으로 지금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2%인데 좀 얘기가 틀린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본장 개장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스피어 같은 종목은 좀 덜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계약 기반의 종목과 이런 이슈 트러블이 있었던 종목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될 것 같다. 국내 해프닝으로 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의 중장기 모멘텀은 문제는 없다. 단지 스페이스X도 쫓아가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장기 투자 관점을 정리해서 2, 3년, 3, 4년 뭐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셔야지 급등을 쫓아가는 모습은 결코 결과물은 좋지 않을 것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나올 것 같은데 이럴 때를 기회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접근 타이밍은 조금 더 두고 봤다가 좀 나중에 잡는 게 좋을까요? 업종 대표주로 보자면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증권주로 바라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로 바라봤을 때도 밸류 메리트가 없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배당의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습니다만은 뭐 기타 종목은 예시입니다만은 삼성증권이나 이런 종목에 비교했을 때 미래에셋이 결코 싼가 그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셋이 할 일은 스페이스X와의 전목 관계는 놔두고 적극적인 미래에셋 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책을 좀 이야기하는 게 주가 반등 동력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이벤트고요. 미래에셋증권 그 자체적인 회사의 가치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 테마주들 보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국내 관련주들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다음으로 볼 부분은 바야흐로 ETF 전성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ETF도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드디어 또 확실한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한번 시원스럽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인지 배터리 ETF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사님 시각 어떠세요? 네, 뭐 이미 2차 전지 ETF들이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규 ETF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 당연히 호재이긴 하지만 뭐 기존의 ETF와의 어떤 뭐 관계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러면 그쪽에도 돈이 충분히 이미 배분되어 있고 그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새 ETF로만 돈이 들어온다면, 왜냐면 기존 ETF는 뭐 가격이 워낙 뭐 천차만별일 거니까 예전에 높았던 가격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새 ETF가 생기는 건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고 싶은 포인트는 ESS가 생각보다 많이 커질 거라는 건 계속 뭐 올해 내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주로서는 계속 언급드리지만 뭐 삼성 SDI, LG 엔솔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특별한 종목을 찾아볼 수가 아직은 없어서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여전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소재 종목군들도 뭐 좋기는 한데 좀 더 이제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어떤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밸류에이션에서 방향성을 못 찾는다면 최소한 매출 증가는 빠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포인트가 우리가 빠른 성장, 그 빠른 성장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해자를 찾는다라고 봤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이 안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배터리 셀 쪽은 아마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배터리 소재 쪽이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를 보인다면 저는 뭐 ETF 유입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 중에 상위 종목군들은 하반기에는 꽤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김민재 전무가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로봇이 언제부터 들어와서 로봇 물량이 언제부터 유입되느냐도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건 뭐 당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내년 뭐 말 이 정도나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물량까지 기대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의 배터리입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그래서 새롭게 2차 전지를 담을 만한 ETF도 조만간 등장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로봇이라든지 바뀌는 산업 환경도 기대 요인이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요, 개장 직전입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뉴스 6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시작 106일 만에 전격적인 종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공식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과 미 해군의 봉쇄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각각의 개방과 양측은 오늘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해제와 같은 핵심 쟁점은 향후 60일간의 추가 협상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임박하게 되면서 전쟁 종료 가능성이 커졌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기념사를 통해 물가 안정을 중점으로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방향을 재차 시사한 바 있는데요. 현재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근원 물가까지 개인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독자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80달러대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공급망과 인프라 복구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고물가 압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화학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학산업포럼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서울에서 발대식을 열고 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은 글로벌 공급 과잉,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국내 화학산업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3개 분과로 나뉘어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개별적인 소식입니다. 랩지노믹스인데요. 이 최대 주주인 루하 갈락티코스가 기업 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을 위해서 약 20억 원 규모의 장내 지분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번 매수로 현재 주가가 글로벌 경기 둔화의 바이오 업황 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 대비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최대 주주는 밝혔습니다. 이번 지분 확대는 최대 주주의 청장 전략에 대한 신뢰와 함께 주주 가치 제고를 향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시장이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반도체와 화학업종에 관심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투자자는 중동 문제로 촉발된 매크로 불안은 뒤로 하고 주가를 좌우하는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 이익 전망에 따라 주가가 결정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응 측면에서 이익 모멘텀을 가장 주목해야 된다면서 반도체는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 후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큐로셀 개별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차세대 카티 치료제 림카토의 임상 2상 결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혈액학 전문 학술지인 블러드에 공식 게재됐습니다. 이번 게재는 독자적인 큐로셀의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림카토는 독립심사위원회 평가 기준 75.3%의 객관적 반응률과 67.1%의 완전 관해율을 기록하면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작용인 사이카토인 방출 증후군과 신경독성 발생률도 낮게 나타나게 되면서 안전성과 독성 관리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마켓 뉴스였습니다.